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배웠을 때 두 원의 그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그쵸? 뭐 간단하게 좀 어땠었지? 참 두 원이래. 두 직선에 그치? 어떻게? 어떠한 두 직선이 딱 있어. 그런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 이 교점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러한 직선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맞아요. 어떠한 직선? 주어진 직선, 그치?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을 자,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묶어서 잘 표현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러한 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이러한 원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막 크기가 어떻게 지정되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원의 방정식으로 이 많은 원들을 한 번에 표현해낼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했던 것처럼 이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떤 k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으로 묶어버리면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즉 이렇게 그지? 또 K배에 자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오케이. 자 X제곱 Y제곱 자 2차항 다 살아있고 그들의 개수가 1 플러스 K로 똑같죠. 그랬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식이더라 라는 거.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얘가 원의 방정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K의 값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 왜? 만일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K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랬더니 네, 2차항이 사라져요. 2차항이 사라지면서 a-a-x 플러스 b-b-y 플러스 c-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네. 그럼 이 직선의 형태는 뭐야? 맞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해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아까 그림으로 살짝 설명해 드렸지만 두 원이 딱 있잖아. 그치? 그럼 두 원에 교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점을 딱 선분으로 이었어. 그럼 얘는 어때? 이쪽 원의 현이 되기도 하죠. 또 이쪽 오른편에 있는 원의 현이 되기도 해. 그러면은 얘는 그렇지 두 원의 공통현이 되지. 이게 바로 지금 공통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통현을 딱 있는 직선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는데 그 원의 방정식을 뭉뚱그려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두 원을 K에 관한 항등식의 형태로 묶었을 때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작성할 수 있더라. 그런데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원의 방정식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돼. 그렇다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됐었던 거야? 맞아.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생겼어. 그 직선은 뭐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직선을 뭐라 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해.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쵸?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통현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성질. 사실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공통현 표현을 해볼까? 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자, 두 원의 중심을 O와 O 다시를 할게요.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자, A와 B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분 A, B는 바로 이 두 원의 공통현이 되죠. 그쵸? 그런데 자,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두 원의 중심인 O와 O''를 딱 이었어. 그럼 사실 얘가 쫙 이어진 것을 중심선이라 하거든요. 그럼 이 중심선 O와 O''가 이 공통현 AB를 수직 이등분 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수직 이등분 하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요 점을 M이라 한다면 얘는 어때?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AM의 길이와 MB의 길이가 같더라. 이렇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옆에다가 번거롭지만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랬어. 그리고 이제 이 점이 A, B야.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합동의 느낌이 무신무신 나지, 그치? 삼각형 OA O'하고 삼각형 OB O''를 비교해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 OA의 길이와 자, OB의 길이는 요 왼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죠. 그죠? 그 다음 O''A의 길이와 O''B의 길이는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요. 그리고 자, 선분 O''는 뭐야? 그렇지. 공통변이 되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야. 그때 합동 조건은 뭐예요? SSS 합동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각 A, O, O''의 각과 각 B, O, O''의 각이 같은 각이야. 같은 크기의 각이야 라는 걸 알았어. A, O, O' 여기하고 요각하고. 그죠? 보이시죠? 요각.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통현 AB를 싹 이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OA의 길이와 OB의 길이는 같잖아. 그럼 여기서 삼각형 A, O, B는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치?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O가 꼭지각이다? 그러면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어땠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는 엄청난 또 특징이잖아요. 그쵸? 아, 이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어때? 요 중심을 이었었던 O''라는 선분은 요 공통현을 수직 이등분 한다라는 성질을 밝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공통현의 길이라든가 문제 되게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참고적으로
우리 요거까지만 하나 더 배우고 끝냅시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이 멀어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 나는 어떤 관계를 좀 보고 싶으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리와 두 원의 자, 반지름의 길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게 사실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멀어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순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 두 원이 어때? 그치, 완전 떨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럼 어때? 이제 만나겠지, 그치? 만나는데 딱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얘를 바깥쪽에서 접하는 거죠. 그래서 외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조금 더 가까워졌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림을 그렸었던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점에서 만난다. 그지?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안쪽에서 만나. 왜? 내접한다. 그죠? 더 가까워졌어? 요렇게. 그치? 그럼 얘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완전 가까워졌어. 두 원이 서로 중심을 공유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심원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중심 사이의 거리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 예. 그치?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편의상 D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그지? 여기서도.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가자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때? 없어. 일치하기 때문에 자, D는 0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한번 그려볼까요? 반지름은 자, 작은 원, 이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R2, 큰 원의 반지름을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 큰 원의 반지름을 R2로 할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때? 맞아. 지금 D가 R1 플러스 R2보다 더 어때요? 길어요. 그쵸? 외부에 있을 때. 자, 우리 이 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자, 외접하는 관계는 얘가 R1이고 R2야. D가 R1 플러스 R2가 어때? 같죠? 등식이 성립해요. 그죠? 이번엔 미안해요. 자, 이래요. 그러면 지금 얘는 D와 R1, R2가 서로 어때?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그치? 근데 삼각형의 길이의 관계가 어떻죠? 결정이 되려면 한 변이 다른 변의 차, 두 변의 차, 이 경우엔 지금 R2가 크니까, 그치?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삼각형이 결정된다라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R1, R2, D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접하는 경우에는요. 이 길이가 R2잖아. 그치? 그 요 길이가 얼마야? R1이잖아. 그러면 D는 어때? 그치?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값과 같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는 경우는 이만큼이 R2고 요만큼이 R1이잖아. 그러면 이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이게 D지, 그치? 얘가 R2-R1보다 어때? 더 짧죠? 왜? R2에서 R1을 빼면 요 뒤에 부분과 요 부분이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R2-R1이 자 중심 사이의 거리 D보다는 더 짧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얘는 뭐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뭐 R1, R2를 뭐 표현해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서로 어떻게 가까워지고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 관계 또는 뭐 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원의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예제 문제 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0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면 뭐지? 공통현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림상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상황인 거야? 그렇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더라? -1,2라는 점을 지나더라. 자, 이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우리 어땠었지? 맞아. 두 원을 K로 연결시킨 항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K의 값이 얼마? -1일 때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사실 간편하게 이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봐? 빼보란 얘기지. 그치? 그것이 이제 -1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럼 두 원 빼볼게요. 그럼 X제곱 사라지죠. Y제곱 사라지죠.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6-2a의 y 플러스 8은요.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a라는 모르는 문자가 있잖아. 걔를 구할 수 있도록 어떤 점이 주어졌어요? 맞아요. -1,2를 지나더라, 이 직선이. 그 얘기는 이 직선에 x의 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의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든 a를 찾아주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볼까요? 자, a-2 플러스 12-4a 플러스 8이 0이야. 자, 그러면 -3a가 -18이야. 자, a의 값이 얼마? 그렇죠. 자,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어렵지 않죠? 그쵸? 자, 필수 예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 그렇지, 두 원을 K로 묶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K배에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게 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K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지, 이 원이 점 1,2를 지나.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 X의 자리에 1을 Y의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일단 등식이 성립하게 만드는 K 값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 2 대입하면 1 더하기 4니까 5 마이너스 4 더하기 K배에 자, 1 더하기 4,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되었어. 자, 얘 없어졌고요. 오, 야, 깔끔하다. 1-K가 0이 나왔네? 그럼 K의 값이 얼마? 1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도식을 정리를 했더니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되었죠. 그쵸? 자, 양변 깔끔하게 2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자, 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그 필수 예제 1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 상황인지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뭔가 접근이 쉽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뭔 상황인지 한번 보자고요. 두 원이 딱 있대. 그치? 근데 두 원에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봐. 누구? 맞아.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현의 길이가 지금 얼마니? 지금 그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결을 해나가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이 원이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이 원의 중심은 뭐가 돼요? 네, 0,0. 원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뭐죠? 2예요. 자, 이거 이제 그림 그리는 순간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오지. 뭐야?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 중심과 중심을 잇는 이 선이 공통현을 수직 이등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럼 그 길이의 2배가 바로 공통현의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거. 자, 방향 잡히셨어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우리는 그러면 이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필요하네. 자, 그러면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하네. 그럼 공통현은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 그치, 두 원을 서로 뺐어.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졌죠? 4x 플러스 4y는 4. 다시 말해 x 플러스 y는 1. 자,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 일반형으로 쫙 표현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거리 d, 이 거리를 d라 할게요. 자, 거리 d는 얼마?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2분의, 그치? 자, 절대값. 자,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거리가 2분의 루트 2가 되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길이가 2이고요.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2예요.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얘는 얼마? 루트 4분의 4-2니까 루트 4분의 14. 즉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디가? 맞아. 이 공통현의 이 절반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4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공통현의 길이는 뭐예요? 거기에 2배를 하는 거잖아. 고로 얼마? 루트 14가 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가 딱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두 원이 있네요. 그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양수 아래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 자, r이 먼 곳을 봤더니 이 두 번째 원에서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을 때 어때야 되는 상황인지. 자, 그럼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 그렇지.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외접하는 상황이 있고요. 안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내접하는 상황이 있죠.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외접하는 상황은 어땠었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았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접하는 상황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았었어 라는 거였어요. 그쵸? 아, 그래? 그럼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두 원의 반지름의 형태가 필요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네. 자,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고요. 그죠? 자,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4,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되는 것이죠. 양수 r이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외접하는 상황에서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 즉 3 플러스 r이 중심 사이의 거리, 0,0과 4,0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 4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r은 얼마? 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 내접하는 경우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다 했잖아. 근데 지금 이 3하고 r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r-3을 해놓고 어떻게?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주면 두 상황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죠. 그 반지름의 차가 뭐와 같아? 중심 사이의 거리 4와 같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r-3은 플러스 4이거나 마이너스 4인 상황이 생기고요. 그때 r의 값은 플러스 7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자, 양수 r이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 자, 그래서 1번 답.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양수 r의 값이 1 또는 7이어야 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두 원이 만나지 않아. 자, 만나지 않는 상황은 뭐였을까요? 네. 얘 둘이 완전 바깥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치? 이래서 안 만나는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 가까워지다 보니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만나지 않는 것에는 동심원인 상황도 있지만 이미 지금 두 원은 중심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동심원이 되는 상황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보면 어땠었지? 맞아. 중심 사이의 거리의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어땠어? 커야 했어. 그렇지. 자, 그 다음 요 경우에는 어땠었죠? 맞아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더 짧았어야 했어. 이 경우여죠. 자, 그러면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 4가. 그죠? 뭐 R1, 3 플러스 R2, R. 이런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R의 범위는 얼마? 그렇지. 1보다 작아. 그런데 양수 R이야 라고 했으니까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라는 전제가 한 번 더 붙어야 해요. 자, 이런 상황 또는 중심 사이의 거리 4가. 자, 얘는 어떻지? 그렇지. 누가 더 큰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R-3에 지금 절대값을 씌우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R-3이 4보다 크던지 또는 R-3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자, 이 경우에는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의 범위가 나오죠. 양수 R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자, 얘 부등식을 딱 풀어주면 R이 어때? 7보다 커. 자, 이랬어요. 그쵸? 자, 그래서 2번 문제에 대한 답. 두 원이 만나지 않으려면 이 반지름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거나 또는 반지름이 7보다 큰 범위에 있으면 자, 만나지 않는 상황을 만족시켜.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